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락밴드 백두산 보컬이자 청춘 응원가 주인공 가수 유현상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음매 기주가 음매 기사로 개그맨 김한국 씨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영화 B급 며느리 주인공 김진영 작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셨죠? 한 주 동안? 예. 뭐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보면 다들 건강 안부 이런 거 묻는 게 요즘 인사법인 것 같아요. 사람을 자주 만나질 못하니까 만나면 반가워요. 예. 요즘 저 김한국 씨 약속 있어도 막 연기되고 그러죠. 약속들을 잘 안 잡죠. 아예. 특히 제 약속 같은 거는 거의 해가 지면 술 약속인데 예. 요즘 거의 없습니다. 그죠. 저도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지난 화요일 날 약속이 있었는데 연기가 됐어요. 그 모임이. 다들 이렇게 뭐 소셜 디스턴스 아시죠? 소셜 디스턴스. 소셜 디스턴싱. 네. 예. 형님 그 미국 살다 오지 않았어요? 아니 뭐 사회적 거리두기. 예. 그나저나 우리 김진영 작가 예. 아들이 학교를 못 가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개학이 지금 또 연기 23일로 연기됐죠. 저 애를 울면서 보고 있어요. 정말로 울었어요. 어제도 남편이랑 막 차에 앉아가지고 너무 아니, 힘들어요. 저 아들 하나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 있는 아이는 엄마가 놀아줘야 돼요. 그리고 지금 같은 시국에 친구 집에 보내긴 너무 미안하거든요. 그렇겠네. 눈치 보이고. 친구들하고 놀게 하긴 네. 또 그렇고. 제가 방학 동안 이렇게 핸드폰 유튜브 막 이런 거 안 주고 막 제가 보드게임도 하고 이러고 놀다가 지금 유튜브 봐 이러고 그냥 막 밀어내고 있어요. 너무 힘들어서. 알겠어요. 변상 형님은 잘 지내시고 계신 거죠? 아니, 그럼요. 저는 예. 뭐 노래 연습 열심히 하고 기타 예. 연습, 네, 곡도 아니, 많이 쓰고. 네. 아니 그 평상시도 이렇게 연습을 하십니까 그러면? 그럼요. 저 기타 연습은 뭐 저는 이제 제가 다니는 데가 있어요. 우리 집안이라도 예. 거기다 기타를 하나씩 다 이렇게 놔뒀어요. 예, 그래서 뭐 가까이 그곳에 갈까하면 메고 또 이렇게 기타 연습하고 기타 예. 연습하고. 아니 근데 오늘 현상이 형님이 선글라스를 안 끼셨네. 뭐가 좀 달라 보인다 그랬더니 우리 김진영 작가가 그랬잖아요. 네. 눈이 너무 이뻐 보인다고 그랬잖아요. 초롱초롱하다. 그 이후로부터 아니 그 이유도 뭐그 이유예요. 저 형님이 사실 백두산 시절에는 카리스마 원래는 그 록 밴드는 카리스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부러 누가 쳐다봐도 못 쳐다본 척하고 눈이 마주치면 그 눈빛으로 제압하고 이러는 게 있었거든요. 지금은 근데 이렇게 눈을 보면 나 좀 귀여워해 주세요 이런 거. 근데 우리 선글라스는 안 김한국 씨는 끼시고 까만 뿔테 안경을 쓰셨어요. 예, 그냥 뭐 진짜 훨씬 더 한 10년은 젊어 보이시죠. 눈이 너무 선하잖아요, 저 형님. 그래요? 앞으로 선글라스 끼지 마세요. 왜 그래요? 10년 젊어 보인다니까요. 그래요? 예. 그럼 1년 더 써서 11년 젊어 보여요. 아니 근데 저는 우리 김한국 씨가 좀 좋은 게 참 이렇게 나머지 이렇게 칭찬해주고 좋은 얘기 해주는 게 바른 얘기만 해요. 그거를 아내한테 좀 쓰세요. 너무 갑자기 왜 또 불똥이 김한국 씨 아내분한테가 CI 청취자께서 오늘 보이는 라디오는 안 합니까? 아닙니다. 유튜브 지금 열려 있습니다. 아니 뭐 유튜브만. 네, 텔레비전은 지금 저거 김영범 제1차관 저거 중계방송하느라고 못 하고요. 유튜브는 지금도 열려 있습니다. 현상 형님의 초롱초롱한 눈망울도 보실 수 있고요. 1년에 딱 하루밖에 없습니다. 선글라스 안 낀 유현상 씨 얼굴 보는 거. 네. 항상 있는 때가 아닙니다. 네. 그나저나 시작하기 전에 김한국 씨한테 하나만 더 여쭤보려고. 저희 제작진이 이게 찾아보니까 고등학생이었던 장동건 씨한테 사인을 해준 적이 있었어요? 그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예. 장동건 씨가 다니던 고등학교에 저희 쓰리랑 부부가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몇 년도예요? 그러니까 그게 80년도 89년도 90년도. 오. 그래갖고 그때 뭐 그 얘기는 몇 번 했는데 사실 제가 한 번도 안 한 얘기가 있어요. 뭐예요? 소피 마르소라고 알죠? 예. 알죠. 유명한 프랑스 여배우. 예. 그 배우가 한국에 왔어요. 예. 88 올림픽을 전후로 해갖고 그래갖고 여기 K 본부에 예. 이렇게 쭉 둘러보는데 소피 마르소가 그때 제가 리허설을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 사람 누구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쓰리랑 부부 리허설을 하고 있었다. 저 대한민국 지금 잘 나가는 코미디언이다. 그 사진 한 장 찍고 싶다는 거야. 네. 소피 마르소가. 네. 근데 그때는 사진사가 따라다녔어요. 예. 전담으로. 필름 시절이었겠죠 그때는. 그러니까 네. KBS 전담 사진 기자가. 근데 그분이 잠깐 어디 갔어. 그 나보러 기다리래요. 난 못 기다리겠다. 그러고 간 적이 한 번 있어요. 소피 마르소가 사진 찍자는데. 그 결국 사진을 못 찍었다는 얘기네요. 안 찍었다는 얘기죠. 안 찍었다. 못 찍은 게 아니고 안 찍었다. 예,
알겠습니다. 김여 씨가 바빠가지고 자, 그 다음 거로 넘어가시죠. 아니 이현상님도 뭐 기억에 남는 팬. 아유 너무 많죠. 제가 이제 뭐 음악 생활한 게 벌써 한 48년 정도가 예. 됐으니까 예. 뭐 언제 어느 때 그 팬 뭐 얘기하기 좀 그렇고 하여튼 이 자리를 빌어서 일단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팬들한테 네, 감사드리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고별 무대가 되시는 거예요? 오늘 은퇴하세요? 은퇴하시는 거예요? 아주 뭐 은퇴할 때도 됐죠. 보도자료 내요 그러면? 아예 이현상 은퇴 발표하다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지금부터 시작이죠.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알겠습니다. 함께 합시다. 자, 우리 사이가 달라졌어요. 줄여서 우사달. 오늘 토론 주제는요. 이겁니다. 청취자 여러분. 남편이 상의 없이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서 한동안 모시겠다고 통보했을 때입니다. 예. 강지연 아나운서의 목소리로 어떤 내용인지 들어보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남편이 갑자기 내게 이런 말을 하는 거다. 아 여보 야 내일 부모님 우리 집에 오시기로 했다. 응? 코로나19 잠잠할 때까지 우리 집에서 지내시기로 했다니까. 너무 갑작스런 말에 깜짝 놀라고 말았다. 아니 당신 나한테 그런 말 미리 안 했잖아. 야 어제 안부 전화 드렸다가 갑자기 결정된 거라니까. 야 근데 이런 것까지 당신하고 꼭 상의해야 되나? 뭐? 당연히 모시고 와야 되는 거 아이가? 남편이 내가 나쁜 사람인 것 마냥 얘기를 하니까 나도 모르게 발끈하고 말았다. 어린이집도 지금 휴원해서 애도 계속 집에 있는데 당신은 애 걱정도 안 했어? 당연히 나한테 상의를 했어야지. 아이 참 그 부모님이 불안해하신데 있잖아. 동네 주변에 확진자 엄청 나왔단다. 분명 나에게도 물어볼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자기 혼자 결정하고 통보하는 남편의 의사소통 방식이 너무 싫다. 이 일로 남편과 결혼한 이래 가장 심하게 냉전 중인데 어떻게 이 상황을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 남편 역은 저 밖에 김현우 PD가 이제 한 거고요. 자, 들으셨죠, 청취자 여러분? 저 세 분 다 들으셨고 이 집 정말 냉전이 아니라 부부싸움 크게 할 것 같지 않아요? 네. 두 가지가 주어가 두 가지가 있네요. 네. 네? 그런 것까지 내가 너하고 상의해야 되냐? 네, 또 그거 하나 하고 네. 그 동네 주변 확진자 엄청 나왔다. 그러니까 지방은 어디라고는 얘기는 안 나온 거고 지금 저 사례에서. 예. 자, 싸움 엄청날 것 같아요, 이 집에. 오늘 우사달 토론 주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편이 상의 없이 시부모님을 우리 집에서 한동안 모시겠다고 통보했을 때입니다. 조금 전에 사례는 코로나19 확진에 따른 그런 사례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 말고도 이런 경우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실지 문자로 좀 보내주시고요. 자, 김희영 작가님. 요즘 코로나19 이제 확진자들이 많이 늘고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런 일들이 좀 빚어지는 데가 있을까요? 가정이? 네, 제가 어제 그 맘카페 게시판을 둘러봤더니 비슷한 일로 크고 작은 갈등이 많았고 지금 이 사례와 비슷한 경우가 지금 제 지인이 겪고 있어요. 정말 부부싸움 크게 했고 아내가 아이를 데리고 지금 친정으로 가 있는 상태예요. 이혼하자고 하면서. 이혼요? 네, 이제 저희 지인 같은 경우는 대구에 계시는 시부모님을 남편이 상의 없이 집으로 그냥 모셔와서 이제 아내분이 굉장히 많이 화가 나시고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좀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은 게 이 부분을 의논을 충분히 했으면 아내가 부모님을 걱정하는 남편의 마음을 헤아려 줄 수 있었을 거라고 봐요. 이걸 의논도 안 하고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너 부모님 걱정은 내 마음도 몰라라는 식으로 아내를 악당을 만드는 그 대화의 구조가 아내를 정말 화나게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아내가 너 같은 사람이랑 내가 네 아내는 맞니? 이렇게 하면서 싸우게 된 거죠. 그래, 오늘 우사달은요 뭐가 찬반 토론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네. 우리 세 분 게스트분들 세 분도 각자의 어떤 솔루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럴 경우에 청취자 여러분들은 어떤 해법을 좀 제시해 주실 수 있는지 그런 거를 듣는 시간으로 하도록 할게요. 아까 김한국 씨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두 가지 다 사례에서 내가 꼭 당신하고 상의를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김지영 작가는 결국 부부간의 의사소통 부족이 빚은 부부싸움으로 변질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김한국 씨 생각은 어떠세요? 김한국 씨라면 이럴 때 저 확진자가 많이 발생하는 동네에 사시는
어머니를 불러 모시는데 그 부인하고 상의를 하십니까?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잠깐만, 전 지금 이거 기침이 아니고 사례입니다. 그래요? 아우 죄송합니다. 네. 그 부모님이 잠깐 내가 가겠다 그러니까 아들이 모시고 온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는 부모님 입장에서는 혹시나 자기들은 이제 뭐 건강에 자신이 있으니까 혹시나 내 귀여운 손주나 손녀가 또 내 아들이 내 며느리가 혹시 좀 잘못돼가고 걸릴까 그런 거 예방 차원에서 왔다고 또 거꾸로 생각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해. 네, 예방 걱정이 차원에서 돼서 걱정이 돼서 요건 요렇게 해라. 한 번에도 손자를 손 더 씻기게 하고 음식도 좀 균형 있게 먹이고 이렇게 해서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어떨까? 그건 그렇고. 네. 그러니까 좀 의사소통 부족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잘못됐죠. 그죠? 그건 잘못됐죠. 네. 김지영 작가 얘기한 대로 이 남편이 이제 어머니를 이제 불러 모시려고 그러더라도 사전에 네. 부인과 충분한 소통이 좀 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유현상 씨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통 부분에서만. 네, 뭐 저도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사실 저 부모님은 모셔야 되겠죠. 예, 먼저 이제 부모님께 먼저 전화를 좀 드려서 네. 아버님, 어머님 어떻게 좀 괜찮으세요? 요즘 이렇게 힘든 시간들 다 보내고 있는데 인사도 드리고 혹시 저 기침, 뭐 발열 증상 혹시 있으세요? 하고 좀 여쭤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좀 안전하고 하시다면은 그 모실 수 있는 거고 네. 만약에 거기서 뭐 그래 내가 몸이 좀 그렇다 그러면은 그땐 저 검사도 좀 받게 해드리고 하는 게 우리 저 자식들의 그렇죠. 예, 자식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 중요한 부분은 그런 것 같아요. 의사소통이 이제 충분히 선행돼야 한다는데 전제 조건이. 근데 불행하게도 의사소통 시간을 가졌지만 부부간의 의견이 엇갈렸어. 남편은 지금 사례처럼 모시고 오자. 부인은 아무리 설득해도 안 된다. 이럴 경우는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제가 며느리 된 입장에서 며느리가 왜 이런 상황에 시부모님과 같이 시간을 보내는 걸 거부하는지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제 예민한 시국이잖아요. 서로 안 좋은 것을 주고받을 수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 이제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그러니까 시부모님이 좀 조심하지 않는 부분 어머니 이런 건 좀 조심해 주세요라고 말하면 대부분의 어른들이 굉장히 불쾌해하세요. 대부분 며느리들이 혼나죠. 그런 말을 했다는 이유로. 네. 그래서 남편한테 여보 이런 것 좀 얘기 좀 해줘. 이런 거 조심 좀 하시라고 말씀 좀 해줘 해도 보통의 대부분의 남편들이 못해요. 그 얘기를.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진영 씨 대부분이 무슨 대부분이에요? 사실 아니 제 주위에는 그런 사람 없어요 거의. 만약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는 거의 모시는 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진영 씨 참 아니 이상한 동네 사는 것 같아. 이상한 동네가 아니라 진영 씨가 아까 서두에 그 맘카페라는 거 그게 그 주부들 네, 아이 젊은 키우는 주부들 엄마들이 이제 서로 일상이나 이런 거 거기서 공유하는 자기들끼리 이렇게 통하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니, 우리가 이해 못하는 게 아니 많아요. 지금 맘카페. 그러니까 엄마들이 만든 카페요. 엄마들이만 뭐 카페가 그것밖에 없나요? 자, 청취자 여러분들 의견들 보내주고 계신데 몇 분 좀 소개해드리고 또 대화 나눠보도록 할게요. 주우노라는 청취자분께서 짤막하게 울림 있는 문자를 주셨네. 간 큰 남자네요. 흐흐흐. 그렇지. 네. 아까 그랬잖아요. 당신과 꼭 상의해야 되냐 이런 거. 간 큰 남자다. 4320님. 상의를 해도요. 어차피 싸워야 할 상황이 불보듯한데 아내를 잘 알기에 그냥 모셔왔겠죠. 오. 이분 청취자분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말해봐야 허락이 안 되니까. 말해봐야 정말 아는 말로 씨도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일단 모시고 오자.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건 나도 반대예요. 그건 안 된다고. 아 그래도 안 된다. 왜냐하면 싸움의 결과는 어차피 같잖아요. 그럼 이래도 싸우고 저래도 싸운다면 싸움을 개의치 않는다는 의견밖에 아니 안 제가 되기 때문에. 말씀드렸잖아요. 모시는데 모시오기 전에 어머님 아버님의 그 상태 그 아들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니까 뭐 기침을 하신다든가 발열이든가 이런 것 좀 확인해서 아니 모셔야죠. 31분 됐는데요. 31분. 기침하세요? 그럼 오지 마세요. 이러는 것도 서운하지 않을까요? 아니 걱정해야지. 그러면 뭐예요, 그러면? 자, 9379님 청취자는요.
잠시라도 시부모님 모시고 안 모시고 문제가 아니라 남편의 통보하는 듯한 그 말투부터 고쳐 먹어야 해요. 싹을 맞아요. 잘라야 합니다. 네, 저는 이게 핵심이라고 봐요. 제 신랑이 매사 그렇게 통보하는 식이었으면 벌써 장례 치렀을 거예요. 어디서? 그러니까 내가 그게 주어라 했잖아요. 주어라고. 이게 진영 씨 그 보낸 거예요 지금? 근데 저도 남편한테 이런 경고 여러 번 해서 나한테 명령하지 말라고. 나는 그럼 뭐라 그래요 남편이? 그러니까 뭔가 의견을 주고받을 때 네 생각은 어때?라고 물어보는 습관이 잘 안 돼 있어요 저희 남편도. 네. 그래서 되게 통보하듯이 뭐 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뭐 이거 알고 있어 이렇게 하면은 저는 바로 이렇게 눈앞에 마주면서 나한테 명령하지 마 이래요. 유현상 형님은 저 애처가로 이제 알려주시는데 어떻게 하세요? 통보하듯이 합니까? 아니면 사전에 의견을 구합니까? 같이 이런 거 상의하고 의논하고.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만약에 제가 그 글을 이제 글 내용은 이제 어떻든 간에 제가 만약에 시부모나 아버님이나 이런 입장이라면 만약에 제가 결혼을 해서 우리 저 아들들이 이렇게 시부모 그런 입장이라면 저는 안 갔을 것 같아요. 안 갔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요즘 보면 뉴스도 오늘 아침에도 그러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공고하고 하는데 그런 게 있는데 아들아 아니면 우리 저 며느라 안 갈게. 네. 제 생각에는 이거는 저기 아내하고 상의를 해봐야 어차피 아내가 반대할 것 같으니까 남편이 자 어차피 내가 모시고 올 것 같아 내 의견이다. 그래서 그냥 일방적으로 모셔놓고 부닥칠 때 부닥치더라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진영 작가 맘카페에서 봤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했더니 그 부인이 아기를 데리고 처가로 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 시어머니는 집에 오셨는데 부부가 또 대판 싸움하고 오히려 불효가 될 것 같네. 의사소통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다면. 그러니까 사실 저는 만약에 같은 상황이 일어났으면 저는 부모님 저도 걱정되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부모님 불안해하시는 거 염려하면 저는 모셔오라고 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다만 이제 상의를 하자. 무슨 일이 내가 하고 싶은 말이나 이런 거 내가 전하면 예민하니까 내가 뭐 부탁하면 반드시 오빠가 말을 전해줘 중간에서 우리가 의사소통할 수 있게 오빠가 책임 있게 해야 돼. 이거를 약속을 받겠어요. 알겠어요. 이 사례의 남편은 자기 부인이 아직도 나를 엄청 사랑하고 우리 시부모를 사랑하니까 믿고 저지른 것 같아요. 착각한 거 자만. 자, 0234님께서 당연히 모셨어야죠. 이유를 달면 안 됩니다. 무조건 모셔야 된다. 모시는 거 당연히 모셔야죠. 근데 상의를 안 했다 그거지. 오늘 한강해요 청취자께서 저는 시댁이 바로 옆집입니다. 여름엔 절전 차원에서 시댁 가서 먹고 자고 하기도 해요. 자주 부대끼다 보니까 친정 부모님보다도 더 편하고 친해요. 허리케인 라디오 가족관계 회복 프로젝트 우리 사회가 달라졌어요. 우사달 유현상 씨, 김양국 씨, 김진영 씨 세 분과 지금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화 주제는 남편이 상의 없이 시부모님을 코로나19 관련해 가지고 한동안 모시겠다고 통보했을 때 이게 주제인데요. 사실 오늘 무슨 뚜렷한 대안이나 해답은 없을 것 같아요. 사람들마다 다 다른 생각들을 갖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많은 분들의 의견을 소개해 드리는 걸로 한번 해볼게요. 0752님께서는 아니 상의하면은 안 모실 건가요? 참나 상의할 건 당연히 해야지만 이런 거는 상의고 뭐고 그냥 어머니를 당연히 모셔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휴. 그렇죠. 네, 그렇죠. 6633님. 물론 남편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건 잘못이지만요. 만약에 처음부터 모시고 살던 부모님을 남편이 부인과 상의 없이 분가 결정을 했다고 해도 부인이 이혼하자고 했을까요? 이 상황은 이제 약간 좀 반대의 상황 설정을 하셔가지고 역으로 질문을 해주셨는데. 아니 이혼까지는 몰라도 당연히 화나는 일 아닌가. 분가라는 건 엄청난 경제적 변화를 초래하는 결정인데 이런 결정을 상의 없이 하면 당연히 화내는 일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독립해서 나가는 거에 대해서 6633님 얘기는 독립해서 시부모님 밑에 살다가 독립해서 나가는 거니까 부인이 되게 좋아할 거 아니냐 이런 것도. 저라면 화낼 것 같아요. 그래요? 왜냐면 만약에 이제 집 거처를 옮기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뭐 아이들 학교 문제, 뭐 내가 다니던 직장과의 거리 문제 모든 게 다 바뀌는데 당연히 상의를 하고 시점을 결정하고 당연히 의논할 일이죠. 예, 만약에 진영 씨, 또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부모님이 이제 오셨어. 그러면 화만 낼 거야 아니면 이혼할 거야? 아니요, 저는 남편이 모시고 오는 거 이해할 수 있어요. 받아들일 수도 있고, 다만 모셔왔을 때 의사소통의 중재를 남편이 책임감 있게 하는 것에 대해서 약속을 받겠죠. 어려워. 우리 진영 씨가 얘기하면 어려워. 책을 많이 안 읽은 사람들은요. 뭘 안 읽어? 아니 나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제 얘기하는 걸 왜 눈을 책 안 읽는구만요, 형님. 안 읽어요. 아니 왜? 뭐 제발저린다고 왜 그러세요? 왜 그러세요? 여기는 상당히 그 그냥 어법이 예. 예? 조금 문어체라 그러나 예. 좀 어려워. 우리가 알아듣기가. 그래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곧 우리가 오늘 주제하고 좀 다를지 모르지만 그 분가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저희가 한 6년 같이 모시다가 네. 이제 분가를 했는데 꽤 오래됐죠. 예. 그 다음부터 저희 와이프하고 저희 시어머니 저희 시어머니랜다. 저희 엄마, 아버지. 본가 부모님하고 사이가 더 애틋해졌어요. 아 그래요? 분가한 이후에? 그럼요. 엄청 애틋합니다. 그러시구나. 또 한 분 주권 국민 정치자인데요. 집에서만 있습니다. 스트레스 쌓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켓 가기도 힘든 상황에 매끼 식사요. 정말 힘드네요. 각자 집에서 조심하는 게 맞는 듯. 오늘 그러니까 이분 정치자분은 어머니 오시지 말고 그냥 각자 집에 집에서. 계시는 게 네. 예, 뭐 나은 거 그것도 아니에요? 뭐. 사실 저도 이게 가장 지혜롭다고 봐요. 지금 저희 시부모님도 이제 아이들 뭐 어린이집 유치원 다 휴원하니까 저희 시동생 아기가 지금 시부모님 댁에 가 있어요. 저희 시동생은 맞벌이에서. 근데 너무 힘들어하세요. 지금 시부모님이 아이 그거 24시간 보니까. 네. 사실은 각자의 몫을 각자 다스리면서 지금 지내는 것이 가장 현명하지 그래요. 않나 싶어요. 지금 근데 김한국 씨 좀 걸렸어. 전에 이제 걸렸어 지금. 그래요? 뭐 하나 걸렸어. 5, 6년 전에 분가하고 났더니 5, 6년 전이 아니라 예. 5, 6년 모시다가 한국 씨, 모시다가 김한국 씨. 그래서 분가를 했더니 그 시어머니하고 밖에 계신 아내분이 사이가 더 사이가 좋아졌다, 더 애틋해졌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김경래 PD가 밖에 아내분 계시잖아요. 물어봤다 물어봤대. 그랬더니. 그랬더니 아니라는데요. 뭐가 애틋해졌냐고 그러신다는데. 제가 보기엔 더 잘 모시고 잘하는 아니에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봤습니다. 좀 밖에 계시는데 예. 좀 어두워지셨습니다. 얼굴이. 자, 청취자 한 분 전화 연결돼 있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저는 군포에 사는 50대 주부입니다. 예, 군포의 50대 주부님이시고 네네. 지금 우리 사례 같은 것 쭉 들으셨을 텐데 50대 주부님은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제가 방금 문자로 보냈는데요. 네. 만약에 남편분이 장인 장모님을 그렇게 갑자기 그 부인한테 상의 안 하고 모셔왔을 때도 부인이 그렇게, 거꾸로. 네, 거꾸로 그렇게 행동을 할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예. 네네. 그래서 그런 이제 거꾸로 생각은 해보셨다고 하는데, 네네. 그러니까 이 경우에 지금 사례를 든 경우에 시어머니를 남편이 상의 없이 아내분하고 상의 없이 그냥 불러들였어요. 이럴 네. 경우에는 이 부부싸움 하고 그런다는데 이런 경우를 어떻게 생각하시냐 이거죠. 아니 지금 상황이 이제 코로나가 막 여기저기서 많이 이렇게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좀 약간은 긴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걱정이 되니까 이렇게 상의를 못하고 안 한 게 아니고 못한 거예요. 못하고 이렇게 긴박하게 모셔왔을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좀 고려를 해가지고서 그 부인께서도 그런 걸 좀 고려해서 생각을 해가지고 행동을 했으면 어떨까 저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알겠어요. 지금 저 세 분 여기 같이 있으니까요. 한번 대화 좀 나눠보세요. 전화 끊지 마시고요. 네네. 예. 자, 김지영 작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50대 주부님 의견에 대해서? 그럼 혹시 같은 상황이라면 남편이 나와 상의 없이 시부모님을 집에 모셔오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본인은 전혀 문제없이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상황도 이렇고 그리고 뭐 계속 모시는 것도 아니고 지금 잠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부모님도 그렇게 모실 수 있고 시부모님도 그렇게 모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요즘 외출 잘 안 하시죠? 그렇죠. 네, 요즘 타인과 같이 공간을 공유하는 것 자체가 사실 그렇게 좋은 환경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가족, 아무리 가족이라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아니 그렇긴 한데 그래도 부모님이잖아요. 부모님이고 뭐 지금 뭐 아무 증상이 없고 그렇다면은 그 만약에 시부모가 대구에 사신다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그런 경우에라면은 그래도 자식된 입장에서 부모님 걱정하는 마음에 네. 그 모셔오셔가지고 그게 같이 집에서 당분간은 지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알겠어요. 또 부모님들 입장에서도 그 손주 손녀들 생각을 해서 만약에 아들들이 뭐 와라 해도 부모 입장에서 또 저 같으면은 아 괜찮다 안 가도 된다 내가 여기서 잘 관리하고 있으니 너희들끼리 잘 관리해서 아무 일 없도록 잘해라 그렇게도 할 수도 있어요 부모 입장에서는. 알겠습니다. 지금 뭐 오늘 해답이 있는 건 아니고요. 가정마다 또 사람마다 다 견해가 다른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분은 네네. 저거나 마찬가지예요. 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거 있잖아요. 네. 어머님 오세요. 아니다. 내가 가서 어떻게 잘못될지도 모르니까 안 가겠다. 이게 사실 맞는 거예요. 네. 네네 부모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네네. 오시라 그래도 아예 내가 가면 그럼요. 혹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안 간다. 아예 어머니 그래도 오세요. 이게 맞는 거야. 우리나라 정서에 갑자기 맞아요. 또 열받네. 그렇죠. 네네네. 조금 전에 네네. 제가 이야기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네, 그럼요.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부모님이라면 부모 입장이라면 안 갔을 수도 있다. 네, 그렇게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면 이런 게 정말 우리나라의 미덕이 우리나라의 전통인데 부인한테 상의를 안 하고 했다는 거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주어. 그거는 조금 잘못됐다는 거 하나만. 근데 짚어볼게요. 50대 주부님은 이런 위급한 상황인데 굳이 상의할 것까지 없지 않냐 그런 의견이시죠?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그죠, 이건 네. 아니죠. 상황이 긴박하니까 어떻게 이제 상의를 못 하고 그렇지. 이렇게 그냥 빨리 아들 입장에서는 걱정되는 마음에 모셔왔을 수도 그렇죠. 있다는 그런 안 한 게 아니라 못 한 거다. 예. 워낙 급한 상황이 되니까. 저는 네네. 조금 전에 이제 우리 주부님께서 이제 반대 입장이 된다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 아내가 네. 만약에 저한테 상의 없이 그런 얘기를 했어도 저는 부모님 모시고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했을 거예요. 형님의 그래요. 장인 장모님 모시고 네, 와라. 그럼요. 네, 그럼요. 그 대신 먼저 이제 제가 건강은 어떠신가 먼저 알아보고 그다음에 괜찮으시고 이러면 모셔야지. 저는 아마 그랬을 거라고 저는. 만약에 뭐 그래서는 안 되겠습니다만 사례를 드는 겁니다. 만약에 확진자로 판정이 되시면 못 모시죠 당연히. 그건 안 되죠. 그거는 격리 시설 들어가셔야 되는 거니까. 네. 그거는 이제 빨리 달려가야지. 근데 우리가 지금 뭐 같은 국민으로서 만약에 부모님이나 자식이 확진이 돼 갖고 격리가 돼 있거나 아니면 병원에 입원했는데 거기 면회 못 간다는 건 난 정말 가슴 아플 것 같아요. 면회뿐만이 아니고요. 또 장례식 그 기사 보셨어요? 장례식 할 때도 입관 이런 데도 그러니까. 옆에 못 간다는 거 아닙니까? 아유. 자 오늘 저 군포의 50대 주부님 네네. 네 이렇게 전화 연결돼서 인터뷰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현명한 답을 해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50대 주부님과 인터뷰 좀 나눠봤어요. 자 이제 슬슬 좀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자 한 말씀씩 좀 해보실래요? 한 30초 정도씩. 제가 오늘 후배하고 우연히 전화를 하다가 이 코로나19하고 좀 밀접한 그 직업이에요. 네. 이제 약간 뭐 레저 스포츠 이쪽에 아주 큰 회사인데 예. 전 직원이 반만 일하고 봉급을 70%만 가져가는 거로 결정이 났대요. 그러면 반은 재택근무예요. 그러면 집에 있고 예. 이틀에 한 번씩만 가고 대신에 본봉의 70%는 받기로. 야, 지금 이럴 때일수록 정말 서로 힘내라고 그래야지 조금이라도 뭐 근데 뭐 말이 길어지네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기를 서로 협동하면서 넘겨보자 이런 취지의 말씀인 것 같고 김지영 작가는 네, 저도 뭐 지금 예민한 시국이고 다 나름대로 각자의 어려움과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이런 얘기하는 자리는 좀 서로 어떻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지 생각을 나누는 자리가 됐었다면 좋았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유현상 형님은요? 우리 국민이 어떤 국민입니까? 극복합니다. IMF도 극복했죠. 이겨냅니다. 예. 네. 뭐 괜찮잖아요. 좋았어요. 아주 간결하고 뭐 그럼요.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럼요. 이겨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이렇다라고 아니 딱 한국 씨, 벌리는 거 난 오픈하는 거 김한국 씨, 굉장히 아까 잘한다고 그런 얘기를 생각합니다. 했어요. 조금 전에. 지금은 끝난 거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현상님 노래 나옵니까? 틀어준다는데 아니, 청춘응원가를 틀어야 되는데 여자야 뭐야? 여자야 튼대는데요? 뭐 할 수 없지 뭐. 아, 김 PD 좀 청춘응원가 한번 틀어드리세요. 예. 그래 고집세. 내 김경래 기장 오래 봤잖아요. 아, 진짜. 호락호락하지 않죠. 아 진짜. 자, 오늘 이현상 형님, 김만국 씨, 김희정 작가님, 자, 세 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현상 여자야 듣고 오겠습니다. 일부 행기의 이야기를 더 듣고 싶다면